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26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하나씩 보고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되 무조건 등기로 송달한다. 예, 틀렸어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 앞에서 한 가지 아까 보고 왔지만 요 표현 이제 알겠죠?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라는 표현은 항상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라고 표현이 나올 겁니다. 세법은 개별세법과 개별세법,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무, 법소부 상증 같은 것들, 일반세법, 조특법, 국제조세, 국제징수법 을 말하고 국세기본법 자체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앞에 이렇게 국세기본법이라고 표현해 준다고 했죠. 잠깐 정리했고, 자 1번 볼게요. 어디가 틀렸는지 볼게요. 무조건 등기로 송달한다. 틀렸어요. 등기 우편이든 일반 우편이든 모두 가능해요. 다만 어떻게 납부고지, 세금 내세요라는 납부고지랑 독촉, 요거 징수법에서 했던 거 잠깐 떠올려 볼까요? 법정 납부기한, 우리가 X1년도 법인세에 대해서 X2년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죠. 그 기한이 뭐예요? X2년 3월 31일을 우리는 법정 납부기한이라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는데 납부를 못했어.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뭐 4월 중에 연락을 하는 거야. 신고를 하고 납부는 못하셨네요. 3월 30일까지 내셨어야 되는데 내세요라고 날짜를 정해줘. 예를 들면 4월 15일까지 내세요. 4월 30일까지 내세요라고 날짜를 정해주는 거. 납부기한. 그게 뭐다? 지정납부기한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정납부기한이 지나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체납이 되죠. 체납이 돼. 지정납부기한까지도 안 내면 체납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독촉이란 걸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독촉납부기한이라는 걸 정해서 왜 안 내시죠? 꼭 내셔야 돼요 라고 독촉하는 거야. 압박하는 거죠. 독촉을 해요. 독촉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 후로는 독촉납부기한이 지난 후로는 뭐 강제적 절차, 뭐 압류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독촉이라는 그런 거다. 강제징수, 압류 뭐 이런 거 꼭 알아야겠지 이거는. 그죠? 좀 더 치명적이잖아.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요런 독촉, 강제징수, 납부고지, 내 세금 내세요 이런 것들과 이런 정부의 명예에 관련된 서류의 송달은 등기 우편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등기든 일반이든 돼. 그런데 아래 항목에 한해서는 꼭 등기로 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1번 무조건 등기로 서류는 다 송달해야 된다. 틀린 거예요. 됐죠? 2번 아주 자주 나오는 문장이죠. 연대납세 의무자에게 고지와 독촉 외의 일반적인 서류를 송달할 때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보내면 돼요. 한 명한테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대표자한테. 근데 만약에 대표가 없대. 연대납세 의무자끼리. 그렇다면 나라에서 보고 연대납세 의무자들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기에 가장 유리한 자를 선택해서 한 명인으로 해서 보내면 된다는 거야. 한 명한테만 보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대표한테. 일반적인 서류는 이렇단 말이에요. 연대납세 의무자들이 있더라도 여러 명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서류는 대표한테만 보내면 된다. 하지만 방금 말했던 게 여기고요. 대표자를 명인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꼭 알아야 돼요. 하지만 다만 연대납세 의무에 대한 납부고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다 송달해야 돼요. 연대납세 의무자가 5명이다. A, B, C, D, E다. 그러면 세금 내세요 라는 거랑 왜 안 내시죠? 꼭 내셔야 되는 독촉 이런 것들은 다 보내야 돼. A, B, C, D, E한테. 됐죠? 이거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서류를 보낼 때인지 납부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보낼 때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구별해서 외워야 돼요. 됐죠? 3번 송달을 받을 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래요. 해당 시설에 수감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우선적으로 그 사람의 주소지에 서류를 송달한다. 안 되겠죠 그러면. 못 받을 걸 뻔히 아는데요. 그죠? 확인해 봤더니 송달 받을 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래. 그러면 확인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원래 살던 주소지에 송달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교정시설의 장에게 요거 좀 전달해 주세요 라고 전달하면 돼요. 됐죠? 합리적이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납세 관리인이 있을 때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한데 굳이 납세 관리인을 설정한 이유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지 싶죠?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돼. 납세 관리는 내가 바쁘거나 사정상 좀 그 세금에 관한 거를 컨트롤하기 힘들어서 납세 관리인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납세 관리인이 있을 때는 납부 고지하고 독촉에 관한 서류를 그 납세 관리인에게 송달해야겠죠? 취지에 맞겠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취지를 생각하면 4번도 당연한 거다. 전자송달은 원칙적으로 법에 정한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송달받아야 할 자의 신청 여부에 불구하고 법에 정하여진 전산망을 이용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틀렸어요. 5번 되게 적은 금액이라면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든 안 하든 전산망으로 하면 된다 이런 거거든? 아니야. 여러분 전자송달은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지문의 가치 금액이 작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거 없어요. 전자송달은 신청한 납세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위 지문처럼 특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보내면 된다 이런 거 없다고요. 그냥 전자로 하면 땡입니다 이런 거 없어. 알아둡시다. 잘 모르면은 5번 읽어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잖아. 아니라고. 전자송달은 꼭 신청을 해야 되고요. 납세자가 송달 받을 자가 금액이 작다고 해서 무조건 전자송달을 한다 이런 거 아니라고. 어떤 금액이든 신청했을 때만 전자송달할 수 있습니다. 정리 완료. 기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법상 신고 납부 기한이 공휴일,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대체 휴일도 포함됩니다. 요거 개정되면서 들어왔는데 생각해보면 딱히 개정세법이라고 부담 가질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대체 공휴일에는 다 놓을 거 아니야. 관공서도. 그러니까 만약에 납부 기한이 대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노는 날이라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해야겠죠. 여러분 신고 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노는 날일 때 그 전날을 기한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럼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다음 날까지 해줘야겠지. 당연한 말입니다. 아까 나왔던 말이야. 첫 번째, 기간을 계산할 때는 여러분 계속 반복되죠. 이제 우리는 이게 어떤 표현인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라고 표현되어 있잖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제가 말했잖아요. 아니 왜 이걸 굳이 이렇게 표현하지? 세법 안에 국세기본법도 포함되잖아요. 맞다고 했잖아요. 세법은 크게 보면 세법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 다 포함된다고. 지방세법, 관세법, 내국세법 다 세법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 국세기본법에 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상 용어는 세법이라는 용어에는 국세기본법 자기 자신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표현해 주는 거야. 국세기본법이랑 국세기본법을 제외한 다른 세법들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맞아요. 됐죠? 3번 납부자가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불이 났어. 그 경우에도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요것도 보시면은 세무사 그러니까 납세자 그 자체에 대한 그 자체가 몸이 아프거나 납세자 그 본인이 뭔가 재해를 겪었거나 이러면은 신고기한 연장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면 되고 요런 경우도 있다는 거야.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회계사 있어. 그 전문가가 그 세무사 사무실에서 뭔가 불이 나거나 어떤 도난을 나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대. 그렇다면 그 경우에도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 있을 거예요. 보고 올게요. 자, 기한의 특례라고 해서 신고기한 등이 노는 날이다. 그럼 그 다음 날로 한다. 요거 1번 봤던 거고요. 나온 김에 5번은 이따 보고 옵시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이 있어요. 납세자가 도난을 당했어. 화재, 전화, 그 밖에 재해. 여러분 참고로 이 전화가 전화 받는 그 전화가 아닙니다. 전쟁으로 인한 화를 입었다 이 말이야. 천재지변 가까운 거죠. 납세자나 동거가족이 아파요. 그래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거나 누군가가 사망했대요. 그렇다면 좀 신고기한 미뤄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익혀보시고요. 정전 등으로 정보통신망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대요. 금융회사가 논대. 그래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읽어보시면 당연하다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6번 권한 있는 국세청 아닌 다른 기관에서 장부나 서류를 압수해 갔대. 그래서 지금 신고할 근거가 되는 자료가 지금 없다는 거야. 기다려달라는 거야. 받으면 신고할게요. 오케이 그럼 기다려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요 7번 이거죠.
세무사나 CPA, 회계사가 똑같이 화재, 전화, 요것도 전쟁으로 인한 화라고 했어요. 전화, 헬리콥터가 날아가네요.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에도 납세자 본인이나 납세자 가족이 아니더라도 납세자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회계사가 어떤 사정이 생겼더라도 신고기한 연장해준다는 점을 우리는 오케이 합시다. 받아들입시다. 공부 안 하면 그것도 해주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해준다라는 거. 한 번 됐고요. 4번. 납부 기한 전 징수를 위한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기가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이 납기가 된다. 자, 요거 맞는 표현인데 볼게요. 뒤에 사례를 적어놨을까요, 제가? 자, 납기 전, 줄여서 보통 납기, 우리 납부 기한을 납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납기 전 징수예요. 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부여한 납부 기한의 이 기간 이익을 박탈하고 납부 기한 전에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데 이를 납기 전 징수를 한다. 여러분 요거 국세 징수법에서 이미 공부했던 거예요. 그죠? 요거를 대해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납기 전 징수의 효과. 원래는 독촉하고 나서 압류해야 되잖아. 독촉하고 독촉 납부 기한이 지나서도 납부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강제적 절차 압류됩니다. 하지만 납기적 징수는 뭔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야. 세수 일실의 위험이 있거나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에요. 그죠? 위에 보시면은 뭐 강제징수, 강제집행 이런 거를 지금 납세자가 겪고 있기 때문에 빨리 받아야겠다는 거야. 그래서 독촉 없이 납세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공부했던 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납기 전 징수의 효과 중에 요 두 번째를 지금 시험에 나온 겁니다. 두 번째가. 자, 급해. 그래서 원래 납부 기한이 있는데 그거 전에 보내는 거야. 야, 원래 네가 내야 될 거 있잖아. 날짜 있지? 그때만큼 미안하다. 못 기다려주겠다. 이 상황을 보니까 내가 못 기다려주겠다. 지금 내. 요때까지 빨리 납기를 당길 거야. 지금 새로 나온 요 납기까지 내야 된다라는 게 납기 전 징수예요. 보냈어. 납기 전 징수가 오겠죠. 고지서가 오겠지. 열어봤어. 만약에 보냈는데 뭐 이렇게 해볼까요? 사례 들면 좀 편하니까요. 자, 원래 납기가 예를 들어서 뭐 4월 15일이었다고 할게요. 근데 납기 전 징수로 인한 새로운 납부 기한이 3월 20일이라고 할게요. 자, 됐죠? 이 경우에 기억 단축된 기한 3월 20일이죠. 이 전에 고지서가 도달했다. 만약에 3월 18일 고지서가 이때 도달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기한은 언제가 되죠? 단축된 기한이 3월 20일을 납기로 하는 거예요. 새로운 납기로 한다는 거야. 그 밑에 이제 연두색으로 볼게요.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에 고지서가 도달했대요. 뭐 여러 가지 상황상 늦게 왔대. 그러면 어때? 초록색 봐봐. 요때. 뭐 3월 24일이라고 할까요? 3월 24일에 도달했대요. 연두색입니다. 연두색. 단축된 기한이 3월 20일이 지나서 고지서가 도달했으면 언제를 납기로 봐야겠어요? 지금 상황이 급하다니까? 그러면 요 도달한 날 3월 24일을 납부 기한으로 봐. 바로 내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거. 평소하고 다르게 긴박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한다. 급하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4번 봅시다. 표현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확인하면 돼요. 납기 전 징수를 해요. 근데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연두색인 거 맞네. 연두색. 도달한 날 3월 24일에 이미 당긴 납기가 3월 20일이잖아. 아까 우리 예를 설명하면 이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도달한 날 3월 24일 미안한데 오늘 바로 내라는 거야. 도달한 날 본날 바로 내야 돼. 지금 딱 봤는데 이미 지났겠지. 본 사람 입장에서 3월 24일에 받았어. 열었어. 3월 20일까지 내셔야 됩니다. 미안해요. 원래 기한이 4월 15일까지 못 기다립니다. 3월 20일까지 내세요라는 걸 언제 봤다고? 3월 24일에 그걸 본다니까. 그럼 그 경우에 어떻게? 그때 납기를 언제로 본다고? 3월 24일로.
본다는 거예요. 납기가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본 시험에서 납기 전 징수를 위한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아직 납기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때는 언제가 납기가 돼요? 그렇지. 단축된 그 납기. 아까로 표현하자면 3월 20일. 그러니까 3월 18일에 도달했다면 원래 고지서상에 적혀있는 3월 20일을 납기로 하면 될 거 아니야. 됐죠? 무조건 도달한 날이 납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3월 20일이 당긴 납기고 3월 18일에 도착했는데 도달한 날 3월 18일이 갑자기 납기가 되면 안 되겠지. 불합리하잖아 그거는. 됐죠? 그렇게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어야 됐단 말입니다. 5번 같은 게 아주 자주 나오는 속임수고 쉬운 속임수라서 우리가 체크하기도 좋아요. 신고 납부 기한 1이 됐어. 마지막 날 내야지 라고 하고 있다가 그날 국세정보통신망, 홈택스나 이런 것들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날 뭔가 문제가 생겼대. 그래서 전자신고 납부를 그날 할 수 없게 된 거야. 홈택스가 뭔가 오류가 생기거나 이래서. 그럼 그 장의가 복구되어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을 기한으로 하면 너무 정의 없잖아요. 고장이 났어. 그래서 그날 신고 못했어. 그런데 고친다고 한 이틀 걸렸어. 근데 이틀 뒤에 고친 날 오늘까지 다 해. 이러면 좀 약간 너무 정없잖아. 그리고 불합리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 더 넉넉하게 주진 않아요. 알았죠? 복구된 날의 다음 날. 이게 단순한 문제지만 단순한 속임수지만 의외로 되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헷갈리지 않게 잘 숙련해 둡시다. 숙지합시다. 자, 기한의 특례에서 두 번째야. 장애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는 장애가 복구된 날이 아니고 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는 거야. 됐죠? 요런 거 나와주면 땡큐야. 하지만 꼼꼼하게 봐야지 땡큐겠죠. 나머지는 필요한 경우 또 볼 거고요. 문제가 길기도 하다고요. 국세기본법이 말했잖아요. 주상독도 높고 이렇게 한 줄 한 줄도 길어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읽어봅시다. 옳지 않은 것은 서류의 송달과 관련된 거네요.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맞는 표현이에요. 기본적으로 교부했어. 그러면 수령인이 확인 내가 지금 잘 받았습니다 라고 서명하면 돼. 그런데 만약에 수령해 놓고 나 거기 서명 못해요. 나 인정할 수 없어. 막 이러는 거야. 아니 수령하셨잖아요. 서명해 주세요. 막 이러는데 안 하기 싫대. 그 경우에 만약에 수령인 서명 사인을 안 했다고 해서 이 서류의 송달의 효력이 없어진다면 불합리하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한다고? 만약에 수령인이 수령해 놓고 서명 날인을 거부한다면 그 거부한 사실 수령해 놓고 몇 월 며칠 몇 분에 어디서 수령하셔놓고 송달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있음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은 효력에 문제 없다고요.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교부 송달이 있는데 교부 송달은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도 교부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에요. 밑에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교부송달. 교부송달은 갖다 주는 거야. 쉽게 말해서. 가서 교부하는 거야. 교부송달. 교부송달은 자, 파란색 송달 장소에서 초록색 송달 받아야 할 자에게 요 두 개가 엔드 요건으로 갖춰졌을 때 주는 게 기본입니다. 원칙이에요. 됐죠? 이게 원칙이라고. 하지만 예외가 있어. 다만 송달 받아야 할 자가 다른 장소, 그러니까 송달 장소가 아니라 다른 데서 그냥 주세요. 슈퍼마켓에서 만났다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저기 교부송달 아파트 예를 들면 가고 있어. 근데 목이 말라. 그래서 물을 사 먹어야지 하고 물을 사 먹으러 갔는데 만났어. 그래서 지금 댁에 가고 있었는데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냥 저 주세요. 라고 하면 슈퍼마켓에서 교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야. 적법한 송달이 된다는 거야. 나중에 슈퍼마켓에도 받았으니까 보세요. 송달 장소에서 송달 받을 자에게 교부하라고 했는데 송달 장소가 적법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혹시라도 다툼이 있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거부하지 않았으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됐고요. 3번도 넘어가서 하나씩 이렇게 봅시다. 길기도 하다, 그죠? 문장이. 공시송달이네. 공시송달에 따른 공고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게시판, 우리 세무서 앞에 게시판 입구에 보면 엄청 많이 뭐 붙어 있죠? 와가지고 이렇게 막 붙이잖아. A4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한 번씩 나와서 붙이는 거 보죠? 물론 들으시는 분이 붙였을 수도 있어. 그죠? 그게 공시하는 거잖아요. 세무서 게시판은 혹은 그 밖에 적절한 장소,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 뭐 이런 홈페이지, 뭐 이런 곳,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며 공고한 경우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어디가 틀린지 볼게요. 문장이 5줄이나 돼서 읽기가 힘드네요. 보자. 공시송달에 관한 내용이겠죠? 전체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한 번씩 보세요, 여러분. 자, 3번입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은 다음 중 어느 하나면 돼. 국세정보통신망에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뭐다?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아래 나다라 있죠. 이 나다라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꼭 해야 돼. 국세정보통신망에만 올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른 것은 세무서 게시판, 뭐 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게시판, 관보, 일간신문에 게재할 이거는 그냥 하나씩만 자기 독립적으로 얘들만 그냥 스스로 하면 돼. 다 하라는 게 아니야. 이 중에 하나 하면 된다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하면 된다고 하잖아. 그런데 뭐 국세정보통신망 우리 여기 올리는 거는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때는 나다라 다른 공시상달 방법도 하나 같이 해라 라는 거거든. 됐죠? 지금 이것 때문에 틀리게 되는 거예요. 3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보면 뭐 다 좋은 말인데요? 쉽잖아. 근데 공시송달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 보세요. 이 병렬적으로 나열돼 있죠. 국세정보통신망 이렇게 쭉 있고 이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어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되잖아. 국세정보통신망에 공고하면 다른데 안 해도 다른데 똑같이 하나를 더 하지 않아도 송달된 것으로 본다. 틀렸잖아요. 그게 이게 까다롭다고 문제가. 국세정보통신망의 경우에는 다른 경우 하나를 똑같이 해야 된다고. 관보의 게재를 또 하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게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우리 기출된 거는 숙지합시다. 됐죠? 자,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 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으나 부재 중이야. 그러면은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자, 일단 여기 맞는 표현이고 가운데 요것도 최근에 들어 생긴 표현이죠. 이 2회 이상 방문할 때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 3일 이상 기간은 주라는 거야. 오늘 가서 없다. 또 내일 가서 없다. 그래가지고 바로 공시송달. 그건 좀 그렇다는 거예요. 법에서.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해뒀어. 처음 가고 그 다음 간.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야. 여러 번 갔을 때는 또 처음과 마지막을 보면 돼요.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최소 3일 이상은 띄우라는 거야. 두 번 가야 돼요. 2번 이상 가야 돼. 세무공무원이 가면. 자, 그렇게 하는 거 규정을 알아두시고요. 다시 공시송달 가서 한번 또 확인해 볼게요. 여기 뒤에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공시송달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부송달, 갖다 주는 거, 우편송달, 그리고 전자송달은 원칙이야. 그리고 이 공시송달은 예외적인 경우라는 거. 공시송달은 교부, 직접 가거나 우편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어쩔 수 없으니까 공고함으로써 송달에 가름하는 절차를 우리는 공시송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시송달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음의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주소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해. 여러분, 이게 주소가 국외에 있다는 것만으로 공시송달 하는 게 아니에요. 주소가 국외에 있고 또 그래서 송달이 좀 곤란하다라는 게 경우가 있어야 돼.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여러분, 주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당연히 송달이 안 될 거니까 이거는 뒤에 뭐 말이 없는 거예요. 주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어디로도 송달할 수가 없잖아. 이거는 송달이 곤란한 게 당연하다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더 말이 없는 거고, 주소가 국외에 있다는 것만으로 공시송달하는 거 아닙니다. 주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인정이 돼야 돼요.
구별해서 공부를 하시고 지금 이제 여기 다라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다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부재 중이야. 반송됐어. 그러면 일단 공시송달 사유는 돼요. 한 번으로 일단 된다고. 등기우편은. 됐지? 등기우편은 일단 한 번 반송된 걸로도 공시송달 사유가 되기는 돼요. 실무적으로 조금 더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법적으로 그거는 돼요. 되는 거고 지금 세무공무원은 꼭 2회 이상 가야 돼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 등기우편은 1회라는 표현이 없지만 숫자에 대한 제약이 없으니까 1회로도 되는 거예요. 1회 반송도 일단은 돼야 최소 요건은 돼. 근데 세무공무원은 한 번 가서 부재 중이다라고 해서 공시송달 할 수 없어. 최소 2회 이상은 가야 돼. 그리고 그 2회가 처음 방문날과 마지막 방문날이 3일 이상 떨어져 있어야 돼. 그리고 그 3일을 체크할 때 노는 날들은 빼고요. 그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 금요일 날 갔어요. 근데 토, 일, 월 3일이니까 화요일 날 갔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금요일이랑 화요일 가면 가운데 토, 일, 월 있으니까 3일 떨어져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토, 일, 노는 날은 3일 카운팅 할 때 세지 않는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갔다면 토, 일 빼니까 월, 화, 수 빼고 목요일 날 가고 이래야겠죠. 3일 이상 떨어져야 되니까. 그 말입니다. 등기우편은 한 번이면 일단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실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법에 나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법을 지금 일단 법령을 시험 보는 거니까 등기우편은 1회라도 부재 중 반송이고 납부기한까지 그래서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다 이게 붙어 있잖아. 반송되고 반송됐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공시하면 원래 안 되는 거야. 뒤에 그래서 반송이 되어서 납기까지 송달이 안 될 거라고 곤란하다고 인정이 돼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도 세무공무원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2번 갔는데 부재 중이라고 공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확인되어서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시를 하는 거예요. 공시는 그만큼 확인이 실제로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까다롭게 조건을 두는 거예요. 전제 조건으로. 됐죠? 4번 풀었고 5번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에 입력된 때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요게 홈택스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 요 표현이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언제로 보는지 입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는 저장된 때 요 표현 언제 도달한 것으로 보는지 이거에 대한 거를 볼게요. 여러분 그래도 지금 이렇게 들으시면서 맞아 일할 때 저런 경우 있었지 하실 거예요. 국세기본법의 추상성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하는 것과 다 이어져 있는 것들이니까 다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일할 때도 도움이 된다. 설명하기 좋죠. 알고 있으면. 어차피 많은 경우에 이제 딱딱 지켜지기 때문에 듀 같은 게 하지만 누가 물어봤을 때 납세자가 물어봤을 때 설명하기 좋죠. 자,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 국세청 쉽게 생각하세요.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납세자한테 뭘 보내. 그게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송달 받아야 할 자 납세자 생각하세요. 납세자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맞겠죠. 도달주의. 세무서에서 발송했다고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면 과세관청, 국가가 약간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겠죠. 도달해. 납세자가 그걸 확인해야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보는 게 기본이에요. 됐죠?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는 송달받을 자가 신청할 때만 일단 된다고 했지. 할 수 있고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 이메일 여기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신청했다고. 그러면 입력된 때 이메일 전자주소 보낸다고 발송 입력 딱 하면 바로 가잖아 우리. 입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즉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야 이게. 그리고 저장해두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딱 저장 버튼 누르면 바로 그때 도달한 것으로 보고 이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공시송달의 경우 이번 문제는 없긴 하지만 요거 알아두면 좋으니까 요거 한번 볼게요. 공시송달의 경우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 요거 밑에 숫자로 실제 숫자로 문제 나올 수 있어. 몇 월 며칠에 발생하느냐 효력이 요 물어보거든요. 이거 많이 아까 기한 이런 거와 같이 엮여 있는 거야 이게. 공시송달의 경우는 중요합니다.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여러분 여기서 지나면이 중요해요. 14일이 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이 있겠죠. 그날 아니야. 그날 다음 날이야. 지나면이란 표현은 여러분 과거로 볼 수 있어야 돼. 14일이 되는 날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14일이 되는 날은 그날이 현재잖아요. 지난 게 아니죠. 지금 지나고 있어 그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게 막 연기하면서 강조하는 이유는 기억하라고요. 여러분 도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4일이 되는 날은 세법상 표현으로는 지나는 날이에요. 지나고 있잖아 지금. 현재 진행형이야. 됐죠? 지나는 날은 지나고 있는 표현이에요. 14일이 되는 날은 14일이 지나는 날, 지나고 있는 날이고 여기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14일이 지난 날이어야 돼. 그러니까 15일째 되는 날이 14일이 지난 날이죠.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밑에 예를 같이 보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갑자기 뭐라고? 지금 뭐 유상무상 뭐 이런 거 하는 건가? 못 알아듣겠는데요? 이럴 수 있어. 근데 지금 같이 볼게요.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 월 며칠에 효력이 발생하는가라고 나올 수 있어. 7월 5일에 공고했다고 해봐요. 이때 공시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는 몇 월 며칠인가요? 라고 문제 나온다고요. 1번 7월 며칠, 2번 7월 며칠, 3번 8월 며칠 이렇게 나온다고. 됐죠? 일단 우리 공부했던 거 첫 번째. 기산일은 초일 불산일. 공고일인 7월 5일 첫 번째 날은 빼고 계산합니다. 1일 계산을 시작하는 날은 1일하고 카운팅을 시작하는 날은 언제? 7월 6일이에요. 밑에 여러분 단순 무식한 게 가장 정확해요. 틀리지 않아. 보세요. 제가 하나씩 다 적었어요. 7월 6일부터 위에 검은색은 날짜입니다. 6일, 7일, 8일, 9일 이렇게 하나씩 다 적은 거예요. 쭉. 이거 밑에 빨간색은 카운팅하는 7월 6일이 첫 번째 카운팅의 첫째 날이지. 기산일 1일. 쭉 오니까 따라올 수 있죠. 그래서 14일이 되는 날. 14일이 되는 날은 몇 월 며칠이에요? 7월 19일. 100% 7월 19일도 보기에 있겠죠. 없겠습니까? 있겠지. 있어요. 7월 18일도 있을 거야. 기산일을 7월 5일로 잘못 잡으면 그때가 답이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 그렇죠? 그렇게 문제가 구성돼요. 원래. 7월 19일이 뭐다? 밑에 7월 19일이 14일이 되는 날이라고요. 14일이 되는 날. 그러니까 14일이 지나는 날, 지나고 있는 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지나는 날, 되는 날, 14일째가 되는 날. 자, 근데 문제는 효력은 14일이 지나야 발생한다니까? 14일이 되는 날이 넘어가야 돼. 그게 결국 언제예요? 14일이 되는 날이 넘어가야 돼. 즉, 다음 날인 7월 20일. 아이고, 잠깐만요. 요거. 7월 20일이 뭐다? 14일이 지난 날은 7월 20일이 돼. 즉 15일이 되는 날. 15일이 되는 날이 14일이 지난 과거형으로 볼 수 있는 날이죠. 14일이 지난 날. 14일이 지난 첫 번째 날이 몇 월 며칠이라고? 7월 2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은 7월 20 00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지? 7월 20일 00시만 돼도 어떻게? 7월 19일을 과거로 볼 수 있잖아. 지났잖아 이미. 14일은 지났잖아요. 7월 20일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됐죠? 자 여러분 이렇게 설명 길게 드렸는데 이게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제 시험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1번 7월 18일, 2번 7월 19일, 3번 7월 20일 이렇게 나올 거야.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국세기본법이 말씀드렸지만 높지만 추상성이 높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일하는 거하고 엮여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나를 더 보고 쉴게요. 기한 연장의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에 재해를 입은 경우. 맞아요. 여러분, 출제자께서 헷갈리지 말라고 일부러 이 전화에만 한자를 넣어 놓으셨죠. 화재는 누가 봐도 그냥 불난 걸 아는 거야. 근데 전화는, 전화? 중요한 전화 받았나? 아니야. 중요한 전화 받고 기한 연장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전쟁으로 화를 입었다. 그런 거예요.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자 웃긴가요? 전 이런 게 너무 웃겨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자 아무튼 2번 금융회사 등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와 곤란하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아까 봤었어. 이것도 맞아요. 4번 요게 헷갈린다고 했지. 헷갈린다기보다 한 번만 알아두면 헷갈릴 거 없어. 아 납세자 본인이 곤란한 경우도 하고 납세자 장부 작성을 대기해주는 세무사, 회계사가 불이 나거나 재해를 입었을 거나 도난을 당했을 때도 연장을 해주는구나. 맞아 합리적이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공부 안 해두면 헷갈려. 이런 경우도 해주려나? 해줘. 됐죠? 5번 권한이 있는 다른 기관, 국세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신고에 필요한 장부 서류 등을 압수해 갔대요. 그래서 언제 돌려준대? 그럼 언제까지 좀 연장해달래? 합리적이잖아. 해준다라는 거야. 3번 우편으로 과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우편법에 따른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이 신고기한 이후인 경우. 이거 아니에요. 볼게요. 이건 기한 연장의 사유가 아니야. 볼게요. 방금 봤던 거는 이렇게 이 리스트에서 하나하나 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지금 3번은 자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아까 전에 송달의 발생 시기, 효력 발생 시기는 세무서에서 납세자한테 뭘 보냈어. 그게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 게 합리적이야. 납세자한테 도달한 날 효력이 발생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세무서에서 뿅 보냈다고 보낸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거는 납세자한테 불리하잖아요. 됐죠? 지금 볼 거는 뭐냐면 납세자가 세무서에 제출을 할 거야. 신고서든 뭐든. 이거는 언제를 효력 발생 시기로 할 거냐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 일단 보세요. 일반적으로 서류에 의한 효력은 기본적으로 똑같긴 해. 도달한 날에 발생해. 이것도 도달한 주의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납세자한테 좀 불리할 면이 있을 수 있어서 납세자의 편의를 좀 봐주기 위해서 특례를 둬요. 보낸 날, 발신한 날, 조금 늦게 도착하더라도 신고기한 전에 뭔가 발신을 제대로 했으면 도착이 좀 늦어지더라도 그래 적정하게 신고한 걸로 볼게. 세이브 들어온 걸로 볼게. 적정 신고기한 안에 들어온 걸로 볼게라는 거야. 납세자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먼저 신고하는 경우에 납세자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둘을 헷갈리면 안 돼요. 우편 제출, 우편 신고하는 경우 자 우편법에 따른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 신고된 걸로 본다는 거예요. 자 말해볼게요. 생각해볼게요. 자 여러분 X2년 3월 31일이야. 요때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이죠. 자, 그런데 요 담당자가 여기 3월 29일에 이렇게 종이라고 해봐. 일단 우편 신고니까 신고 서류를 막 만들어가지고 3월 29일에 발송을 했대요. 아, 내일 도착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좀 늦어졌대.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4월 3일 사정이 생겼대요. 3월 3일에 세무서에 도착을 했대. 그러면 너 신고 기한을 못했으니까 가산세네. 이러면은 불합리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도달주의가 맞지만 납세자가 세무서 과세관청에 뭐를 신고하고 할 때는 좀 봐주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바로 뭐다? 발신주의 특례. 우편법에 따른 우편 날짜 도장이 며칠로 찍혀있겠어요? 요 3월 29일에 찍혀있겠죠? 그지? 그날 신고된 걸로 보겠다는 거야. 뭐더라도 4월 3일 늦게 도착을 했더라도 3월 29일 신고 기한 내에 우편 도장이 찍혀 있다면 그날로 봐주겠다 라는 거예요. 지금 3번은 여러분 그러니까 3번 지문이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3번은 기한 연장하고 이게 기한 연장해주는 개념이 아니잖아. 그냥 언제 효력을 발생할 것이냐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 도착한 걸로 봐주겠다는 거잖아. 원래 3월 31일까지 신고 기한을 미뤄주는 게 아니잖아. 3월 30일인 신고 기한을 지금 너 4월 3일에 도착했으니까 이때까지로 봐줄게. 지금 이게 아니에요. 개념이. 동의하시죠? 3월 31일까지 신고 기한인 거는 픽스돼 있어. 지금 이 경우. 하지만 그 전에 3월 31일 전에 우편 도장 찍혀 있으면 요때 우편 도장 찍힌 날 좀 늦게 도착했더라도 우편 도장이 찍힌 날 정확하게 도착한 걸로 봐줄게 라는 거야. 됐죠? 밑에 제가 여러분 보라색으로 열심히 써뒀으니까 제가 말한 게 적혀 있어요. 이거 봐주세요. 나머지도 읽어보시면 되고. 그죠? 그러니까 3번은 기한의 특례이긴 해. 신고 관련해서 뭔가 기한
늦게 실제로 4월 3일에 도착했더라도 신고서가 3월 28일에 우편 도장이 찍혀 있으면 3월 28일에 적당하게 그날 도착한 걸로 봐줄게. 이거거든. 신고기한 자체가 기한 연장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게. 됐죠?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머릿속에 공부해 있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고, 일단 여러분 자세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우편으로 제출했어요. 근데 우편법에 따른 우편할 때 도장이 이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경우도 아니야. 심지어 신고기한이 3월 31일인데 우편할 때 도장이 만약에 4월 4일에 찍혀있대. 그럼 여러분 애초에 늦게 한 거야. 이거는 신고기한 연장도 안 해주고 4월 4일에 발신한 걸로 봐도 늦은 거죠. 맞죠? 헷갈리면 안 돼요. 우편할자 도장이 찍힌 날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날로 당연히 늦게 온 걸로 본다라는 거예요. 정리. 제가 아까 이것도 써놨을 거예요. 열심히 써놨을 거야. 자, 도장이 3월 31일에 찍혀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늦게 도착한 애들을 다 모아봐요. 많이 왔을 거 아니야. 세무서에서. 막 오죠. 엄청 오잖아. 그걸 봐. 근데 도장이 3월 31일 전에 찍혀 있는 애들은 오케이, 너희들은 세이프. 곤란해. 그래서 정상 신고로 보고 늦게 도착도 했고 우편 날짜 도장도 신고기한 뒤에 찍혀 있다면 그냥 늦은 걸로 보면 돼. 걔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지문처럼 우편 날짜 도장 마저 신고기한 지난으로 찍혀 있다면 당연히 기한 내에 신고로 보지 않으면 돼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265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화이팅!